자, 그 다음 대학은요, 바로 교통대학입니다. 짜오통다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교통대학교는 좀 느낌이, 그쵸. 중국의 그 건축 양식을 그대로 따른 듯한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봤지요. 자, 이 상하이 짜오통다쉐는 이 교통대학은요, 상해에 위치해 있고요. 상해 대학보다 더 유명한 것이 바로 이 교통대학, 상하이 교통대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왜 유명하느냐? 그렇죠. 역대 지도자 중에 짱쩌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등소평 다음에 짱쩌민이거든요. 어, 그 등소평, 덩샤오핑 다음에 짱쩌민, 등소평 다음에 강택민, 그러니까 한국식 발음으로는 강택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나온 대학이기 때문에 이 상하이 찌아오통다학교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 찌아오통이라는 말, 교통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바로 중국어로는 정보, 통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좀 특성화 대학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종합을 해보면요. 바로 북경대에는 어문계열이, 중국인민대학교는 사회과학 계열이, 청와대학교는 바로 이공계열이, 그리고 절강대학교는 차학과가 유명하고요. 복단대학교, 이제 상해교통대 이렇게 봤습니다. 역대 지도자로는 이제 칭화다학교는 후진타오하고 시진핑이, 그 다음에 상하이 지하통다학교는 바로 짱쩌민이 나온 대학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필기시험을 치르는 대학은 바로 중국 인민대학과 복단대학교가 필기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석박사를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필기시험을 치르는 대학은 어디이고 이제 면접으로 보는 곳은 어디인가를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북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볼 때 5명의 교수님이 나오십니다. 면접 문제를 본인이 뽑고 한 30분 동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교수님들이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어떤 내용을 얘기해 주고 싶냐면요. 바로 전공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앞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어느 대학을 선택을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대학을 이렇게 열거한 것이 이러한 대학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세계 랭킹에 드는 대학들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대학으로 여러분들이 석박사를 진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이 대학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몇몇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 대학을 가기에는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도전을 해보고 나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도전을 해보기도 전에 그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전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그때 가서 다른 방도를 고민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 앞에서 이야기한 그 대학을 나와야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내에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중국 내에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반경이 넓어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는 이미 그 대학을 졸업한 많은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배님들에게 후배로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윈윈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 대학으로 진학을 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과연 어떤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어릴 때는 이 속도를 빨리 내지 못하면 굉장히 마음이 다급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사실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동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직자 분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전공 선택에 있어서 본인의 적성도 중요하지만 최신의 트렌드, 흐름을 알고 전공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신의 트렌드, 그러니까
개인의 운명이 국가의 운명을 이기지 못하고 국가의 운명은 시대의 운명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국가가 거기 주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트렌드는 무엇인가, 이거에 여러분들이 발맞추어서 같이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졸업을 한 후에, 그러니까 석사를 졸업한 후에 혹은 박사를 졸업한 후에 내가 어느 쪽으로 진로를 가고자 하는가. 그러니까 박사를 졸업을 하게 되면 대학에 남고자 하는 그게 굉장히 강할 것이고, 석사를 졸업을 한다면 내가 기업체에 취업을 하는 거에 더 포커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졸업 후에 진로를 이제 염두를 하고 대학과 전공을 선택을 할 것.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명문대학교를 나와야 되는 것이고, 전공 역시 최신의 트렌드에 맞춰서 전공을 선택을 하면서 그 안에서 논문을 작성을 할 때, 주요한 이슈를 반드시 뽑아서 논문을 작성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전공을 선택하기 이전에 그 대학을 졸업한 교수님과 상담을 해야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교수님만 찾아서 그분에게만 얘기를 듣고 그것이 다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여러 교수님들을 만나면서 본인들의 그 정보를 이렇게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수요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아무래도 경제 경영 분야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재를 필요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일자리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기에도 용이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경영, 그 다음에 국제관계, 그러니까 외교 정치 이쪽이죠. 그 다음에 법, 그 다음에 어문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